현대차가 투자한 게 현대차가 수익을 올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현대차의 경쟁자한테 모든 걸 넘겨주는 쪽으로 이렇게 돼버려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현대차 공장을 중국의 한 전기차 회사가 인수해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계획이라는 내용이 중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나라 GDnet 코리아의 유효정 중국 전문기자가 옮겼습니다. 아니, 현대차가 중국에다가 잘 만들어 놓은 공장, 우리 최신 기술을 다 이용한 그런 공장을 그걸 그대로 중국 회사에 판다고? 이게 무슨 일인지 함께 보시죠.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사 제목이 중리오토 인수 현대차 공장. 인수를 그냥 기정사실화 하셨네. 그리고 근무 임원 채용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리오토가 중국의 현대차 공장 인수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을 뽑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수는 거의 확실히 되고 그리고 인수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죠. 중국 언론 베이징 상바오에 따르면요. 베이징 제조기지 공장장, 시뮬레이션 플랫폼 연구개발 리더, 베이징 공장 프로젝트 관리 임원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해요. 공장 기획, 건설, 생산,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기술, 물류, 품질, 원가 이런 것들을 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 공장 전체의 구축을 책임지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 근무 위치가 묘한데 베이징 순이구예요. 지금 현대차 공장하고 불과 1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10km면 꽤 먼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10km면 밥 먹으러 가는 정도야. 중국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에 현대차 공장 있으면 현대차 공장에서부터 다음 건물까지 가는데 10km 정도 걸립니다. 진짜 베이징 공장 갔을 때가 생각이 나네. 거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건 있지. 가로수, 꽃가루가 쫙 너무하다 싶은 그런 정도의 꽃가루가 날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가 쫙 펼쳐지는데 점심 먹으러 가시죠? 하면 일단 차 시동부터 걸어야 돼. 그래서 차 시동 걸고 한참 10분 이상 나가야지 이제 첫 번째 건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10km 떨어져 있다는 건 그냥 같은 곳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난달 말에 리오토가 이 베이징 1공장을 인수받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상태에서 이런 채용 공고가 나오니까 진짠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건 리오토라는 회사가 너무 작은 회사예요. 이 회사가 창저우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 공장이 연간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현대차 중에 제일 작은 공장의 라인 하나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리오토가 공장에다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이걸 이미 발표했는데 1조 6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500억 원을 투자해서 글로벌 공장으로 탈바꿈시킨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 스케일은 2,000명을 채용한다고 하고요. 2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존에 있던 공장을 인수하면 거기 일하는 그 근로자를 바로 뽑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공장 라인도 바로 얻을 수 있고 생산시설을 만드는데 초기 비용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리오토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이 순이구의 디자인, 연구, 개발, 테스트할 수 있는 사무 건물을 이미 만들었어요. 제1공장하고 10km밖에 안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발을 하고 저기서 생산을 하는 그런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뽑는 게 이 생산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관리 직원을 뽑는 거잖아요. 관리 임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현대차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이런 일은 왜 발생했나?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중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현대차가 중국에 들어간 건 2002년인데요. 2002년에 이 공장을 처음으로 지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류 열풍이 불었고요. TV를 틀면 항상 한국 드라마가 나타났어요. 현대차 아반떼가 중국에선 위해둥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해둥이 베이징의 택시로 쓰이게 됐어요. 그래서 베이징 전체의 택시가 아반떼가 되다 보니까 판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현대차 하면 중국 현대가 아니에요. 베이징 현대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 기차라고 하는 이 북경 자동차가 이 현대차하고 손을 잡고서 만든 거, 이 베이징시가 이 현대차를 전략적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반떼의 판매량이 어마어마했고 그래서 연간 30만 대 규모의 공장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사드 얻어맞고 한한령 얻어맞고 또 중국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발전하고 이렇게 될 줄 몰랐나?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 2019년 4월부터는 아예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가동을 안 하는 공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폐허가 된 거죠. 사실 중국은 경제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가 돼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회사들이 중국에서 경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뛰쳐나오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현대차는 어떻게든 이걸 끌고 가려는 생각이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경영 효율화에 나서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아차 공장도 생산을 중단했고요. 현대차 공장도 점점 생산 효율이 떨어지면서 이 중에 몇 개는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이징 1공장이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죠. 이 공장은 2004년에 갔을 때 매년 10만 대씩 생산했어요. 그러다가 2008년에는 누적 100만 대 생산을 돌파했습니다. 중국의 모든 자동차 회사 중에 가장 빨리 성장한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현대차에 대해서 현대속도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현대는 어떤 자동차 회사보다 빠르다. 그래서 현대속도로 뭐를 하면 공장 생산도 뭐 한 6개월이면 뭔가 지워버리고 차를 처음 생산하는데 6개월이면 끝나고 이런 식으로 아예 현대속도라는 게 어떤 신화적인 이름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2008년에는 베이징 2공장을 만들었고요. 2012년에는 베이징 3공장까지 계속 착착착착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다른 회사들은 다 생산 능력을 줄였어요. 공장을 다 줄이고 축소하고 이랬는데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중국의 생산 능력을 더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중국에 5개 승용차 공장을 가지게 됐고요. 1개의 상용차 공장, 기아차는 3개의 승용차 공장을 갖기로 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중국에서만 270만 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됐어요. 현대차 전체가 700만 대, 800만 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270만 대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생산 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2016년에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게 됐죠. 중국 사람들은 정부가 한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도로 설비 같은 거 막 만들 때 이러잖아요. 공사 구간이 있고 여기 공사하고 그 옆에 공사 구간 있고 공사하고 이러면서 부분적으로 공사하잖아. 근데 중국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체를 다 깔아 라고 하면 상하이 전체가 오프로드가 되는 겁니다. 모든 도로를 다 오프로드로 만들고 다 까뒤집고 그 다음부터 아스팔트를 까는 거예요. 그때 당시 중국이 갑자기 잘 나가기 시작하던 때라서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가 막 길에 막 널려 있는데 오프로드를 달려 S클래스가. 그러니까 중국은 한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반대하면은 그래서 사드가 갑자기 왔을 때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난리였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의 열병식에 가서 막 열병식을 보기도 하고 한국이 중국의 파트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사드를 놓으니까 믿는 도끼에 뒤통수 맞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아주 치열한 한한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예 한국 드라마의 방영 금지, 한국 영상의 방영 금지가 되기 시작했죠. 불매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롯데가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나?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던 때는 사드 직전 2016년인데 그때만 해도 현대기아차 판매는 179만 대, 국내 판매만큼이 중국에서 팔렸던 거죠. 그랬는데 계속 떨어지더니 작년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66만 대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절반이 논다는 거죠. 지난해 현대기아차 중국에서 2조 원 가까운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만 2조야. 일단 시작은 사드 문제 맞죠? 근데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현대차가 중국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왜냐면 처음에 중국에 저희가 갔을 때 중국 시장에서 만드는 자동차가 EF 소나타였어요. EF 소나타 한국에선 이미 단종됐는데 다다음 소나타가 나왔을 때 전전 세대를 중국에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현대차가 어떤 식으로 경쟁을 했냐면 가성비가 좋은 자동차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 자동차 회사는 정말 쓰레기 같은 차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그거보다 조금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위는 유럽 자동차 회사, 미국 자동차 회사가 그 위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회사는 가만히 있나? 중국 자동차 회사 돈 많은데 너 얼마면 되니? 너 얼마면 돼? 야, 너 받는 거에 따블 줄까? 따따블? 뭐 이러면서 이제 모시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냥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개발도 한국에나 맡겨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부품 회사에다가 개발을 다 맡긴 다음에 그걸 가져와서 중국에서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나 중국 자동차 회사나 이 품질 수준이 비슷하게 된 거예요. 초창기에 현대차가 이 브랜드 가치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계속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성비 자동차만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현대차가 투자한 게 현대차가 수익을 올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현대차의 경쟁자한테 모든 걸 넘겨주는 쪽으로 이렇게 돼버려서 일단 근로자 뽑았지, 근로자 숙련화 교육 계속 시켰지, 그 사람들이 라인에 익숙해졌지, 그리고 라인도 다 만들었지, 거기에 생산 기술도 다 전수했지,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중국 회사로 가는 거예요. 경쟁자가 발전할 수 있는데 엄청난 메리트를 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야 공장 짓지 마라 했어야지,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게 중국은 자동차 관세가 25%,
30%였던 게 요즘 줄어서 15% 정도 된다고 하죠. 그거 만만치 않죠. 중국은 마음에 안 들면 뭐든 하잖아요. 미국 차는 관세가 40%야. 마음에 안 들어요. 관세 40%. 뭐 별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요즘 잘못하면 이게 우리 40% 맞고 팔아야 되나?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는 어쨌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 생산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에 팔 수가 없어. 그 중에서 아우디나 폭스바겐이나 GM 같으면 굉장히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우디는 1988년에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중국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생산시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한테 굉장히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관용차는 다 아우디였죠. 애초에 아우디가 중국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들어간 건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아우디가 쫓겨나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그 설비를 가지고 이거 이만큼 생산할 수 있는데 어딨냐, 이 거대 시설을 어디로 옮겨야 되냐 해서 중국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1987년 이때 당시에 미국에 진출했는데 그때 미국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가 굉장히 심했고 그러면서 아우디 승용차가 급발진이 있다 이러면서 60미니트라고 하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아우디의 급발진 사건을 엄청나게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아우디가 미국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 나비 효과로 중국 시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의 지금 넘버원 자동차 회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지를 굉장히 잘 닦아놨어요. 중국 사람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 브랜드 이미지가 유럽 자동차가 워낙 좋고 그리고 미국의 GM이나 이런 브랜드가 너무나 좋고 뷰익 같은 그런 어떤 망한 브랜드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이미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결국 넘볼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됐고요. 현대차는 중국 회사가 여차하면 넘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돼서 현대차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하면 저거 잡을 수 있겠는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더러워서 안 한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중국 자동차 시장이 매년 2,500만 대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국가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구매 단위죠. 미국보다도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절대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대차는 중국의 자동차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체질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세단 위주고 약간 구형차 위주였는데 이제는 SUV 위주로 다 교체했고요. 그리고 고급화 전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를 중국에 런칭했고요. 그리고 넥소, 아이오닉, 기아 EV6, 제네시스 G80 전기차 이런 식으로 친환경차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하겠다는 절실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을 아예 철수하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중국을 철수할 수 없죠. 이제 공장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공장을 줄인다는 거죠. 하나의 공장을 줄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런 분위기예요. 베이징 공장을 아까 리오토가 인수할 것이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리오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니오다 아시죠? 그리고 샤오펑, 샤오미 계열 샤오펑 있고요. 이름 처음 들어봐. 이런 회사가 있었어? 이러실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회사들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회사들은 아닙니다. 당연히 리샹이 현대차 공장을 인수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되는 거죠. 예전부터 이런 걱정은 많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차이점은 뭘까요? 당이 하나?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차이는 생산 설비를 사유화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거는 뭔가를 생산하는 거잖아. 공장이 누군가의 손에 있으면 공장의 직공들을 막 뽑아서 그 사람들이 다 생산한 것을 한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지주가 땅을 소유하고 있어. 그 소작농들이 막 땅을 경작하면 거기서 나온 쌀을 다 한 사람이 가져가잖아. 그럼 이게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불합리하다는 거지. 생산시설을 개인이 가지면 계속 무한히 부자가 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옛날 이론이기 때문에 생산시설 아니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요즘 이론은 맞지 않죠. 근데도 인정을 안 합니다. 이 땅, 공장 이런 건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중국 가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중국엔 노조라는 게 없죠. 노조 비슷한 게 있긴 있어요. 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공산당의 지부 같은 거예요. 데모도 해. 데모도 하고 머리에 띠 두르고 막 데모를 하는데 차를 더 열심히 만들자, 야근 열심히 하자 이런 데모를 해요. 이런 데모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공장이 현대차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차가 공장을 짓긴 지었지만 이 공장은 우리 거지. 이게 현대차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공장 자체가 우리 노동자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만약에 공장을 접어 그럼 그 공장을 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장 설비 생산시설을 하나도 한국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 그냥 놓고 와야 됩니다. 생산 중단하는 단종차가 있어. 이제 더 이상 소나타 생산 안 할래요. 그러면 그 단종된 그 라인을 중국에 넘겨줘야 돼. 공산당한테 넘겨줘야 돼요. 결국에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이것을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 내가 100% 소유를 할 수 없다. 무조건 현지 기업하고 50대 50 투자를 해야 된다. 요걸 받아들이고 투자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그냥 탈탈 털려요.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문제입니다. 이 현대차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중국에 투자할 때는 중국 관련한 미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때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네시스, 지금 중국에 간 제네시스, 지금 중국 간 제네시스 정말 어렵습니다. 제로에서 시작한다. 그냥 맨 땅에 지금부터 헤딩한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시 관시가 답인가?